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조 두 편, 송순과 황진이의 시조 두 편을 감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298쪽 국어 힘 키우기 학습 활동을 마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시조 두 편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요, 두 시조의 무엇?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고려해서 시조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간단하게 본문을 제시했으니까요.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활동을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시조, 오른쪽 위에 있는 시조, 송순의 시조이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자, 사음보 3장 6구 45자 내의 평시조였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시조에서 여러 시어들을 살폈을 때 시간적인 개념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초려 삼간?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장소가 되겠죠. 굳이 시간적인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찾아본다면 10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했죠. 그죠? 자,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초가 삼간, 작은 초가집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가 삼간을 어디다 지었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라고 얘기했는데, 즉 어디에 지었냐면은 자연에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굳이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본다면 10년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편하게 초가집, 그리고 자연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요? 10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자연에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살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송순, 화자는요, 이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뭔가 도시에서 쫓겨난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한가롭게, 여유있게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다음으로는 황진이의 시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시간적인 배경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짓달. 자, 동짓달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었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우리 24절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동짓달, 기나긴 밤이 있겠고요. 춘풍, 봄이라는 것, 어른님 오신 날 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지금 이 시적 화자는요, 님과 만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 내용에서 보았듯이 님을 지금 만난 상태는 아니죠. 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화자가 처해져 있는 시간적 배경은 춘풍이나 어른님 오신 날 밤, 이런 시간과는 상관없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허리 아닌데? 굳이 공간적인 배경을 얘기한다면요, 이불 아래. 근데 사실 이불 아래도 사실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좀 뭐하고,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불이 있는 곳, 누구. 자,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곳, 아마 방, 그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방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님과 같이 있는 곳이 아니라 혼자서 외로이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시간적인 배경은요, 언제요? 동짓날 밤에. 어디에서요?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이 중요할까요? 넓은 방, 큰 방, 지저분한 방, 깨끗한 방? 아니요. 어떤 방? 혼자
있는 방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손톱 깎고 있나요? 아니죠.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작품에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서 두 시조에 드러난 발상을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뭘 파악하자고요? 예, 발상을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아이디어 같은 거죠. 자, 똑같은 외로움, 또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움,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뭔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발상. 보통 표현 및 발상이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뭡니까? 초가집. 네, 맞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요, 이 초가집에 작은 초가집입니다. 3칸이 있는데요, 4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청풍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달이나 바람이나 어떻습니까? 모두 같은 곳에,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달이나 청풍이나 모두 누구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달도 한 칸, 청풍도 한 칸. 내가 사는 곳, 나는 곧 사람. 나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와 같은 존재, 이때 이 나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달이나 바람 같은 것을 의인법을 활용하여 나와 같은 존재라고 대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와 같은 존재, 같은 곳에 살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어떤 곳, 한 장소에서, 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요? 나와 같은 존재, 사람으로 대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자연 사물과 내가 한 몸이다 라는 무라일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 집에 나와 바람과 바람이 같은 존재로서 한 곳에서 산다라는 면이 이 작품의 두드러진 발상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진이 시조인 동지딸 기나긴 밤은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요. 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에. 자,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밤에 허리를 베어내는데요. 야, 어떤 거였죠? 이 밤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직접 만지거나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죠? 뭔가 신체적인 것들을 의미하죠. 아이고, 요즘 허리살이 꼈는데, 자, 이 허리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아야, 꼬집을 수도 있는 어떤 것입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진이의 시조에서 자기가 외롭다, 슬프다, 외롭다, 님이 그립다, 님이 오면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네, 이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자, 무엇을요? 시간에 해당하는 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른다라고 얘기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참고서나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라는 점이 아주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발상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님이 없는 이 동짓날 밤이 너무너무너무 길다라는 마음, 그리고 님이 돌아오는 그 밤에는 조금 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라는 이 주제를 보다 더 잘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상을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제망매가와 시조 두 편을 감상하고 시가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승되었는지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보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기 중요하죠.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발달된 향가 형식인 19채 향가는 자, 모두 몇 개? 3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제망매가는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오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어찌해서 가게 됩니까? 자, 첫 번째 4줄. 자, 첫 번째 4줄. 여기는 누이의 죽음이 나타나 있지요. 다음 4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에 저기에 떨어져서 죽는 나뭇잎처럼 한 부모님에게서 한 가지에서 태어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월명사는 일찍 죽은 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삶이 참 허무하다,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줄. 극락에서 다시 너를, 누이를 만날 월명사, 나는 불도를 닦으면서 너를 만나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채 향가라는 것 이런 거지였죠, 그죠? 자, 모두 4개, 4줄, 4줄, 2줄.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2줄 가리켜서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구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 10줄이기 때문에 19채 향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크게 본다면요, 모두 몇 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단, 2단, 3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보면요, 낙구에서는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의 등의 감탄사를 두어서 시상을 전환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면요, 시조에 와서도 3장 형식과 종장 척구, 자, 3장 종장의 척구가 삼음절 감탄사 또는 시구로 시작되는 형식으로 계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 단어는요, 우리 뭐였죠? 제목이요,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인데요, 우리 이 전통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좀 더 볼까요? 자, 그렇다면요, 제망매가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파트 1에서 4, 즉 4번째 줄까지요, 일단 시상을 발단이 일어납니다. 뭔가 누이의 죽음에서 출발을 하죠. 두 번째 파트로 올까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누이의 죽음에 이어서 이 누이의 죽음을 맞이한 월명사가 그 감정들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낙구 부분이 되죠.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승화하겠다는 결말을 지으면서 끝내게 됩니다.
특히 이 낙구의 첫 번째 부분인 이 마무리하기 바로 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자, 낙구의 첫 어절. 자, 그죠? 낙구의 첫 어절. 여기서는 특별하게 여태까지 흘러내려오던 발단 전개되어 오던 부분을 전환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누이가 죽었어. 인생이 참 허무하네. 아니야. 불도를 닦으면서 누이를 만날 그때를 기다리자라는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0년을 경영하여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죠. 송순의 시조입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더라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을 지어 내었더니, 자, 역시 발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초가집을 지어냈어.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초가집을 지은 다음에 역시 두 번째 중장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전개합니다. 내가 그 지은 집에 내가 한 칸, 다리 한 칸, 바람이 한 칸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종장에서는요, 강산은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 내 집 주위에 둘러두고 보겠다. 자연 속에 묻혀서 자연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서 결론 지으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하죠. 자, 그런데 이 송순의 시조에서는 어떤 대목으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종장의 첫 어절 강산은, 비록 감탄사는 아닙니다만은요, 강산은이라고 하면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어떠한 전환이 일어났냐 하면요, 자, 그 전에는요, 자,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초가집, 즉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내 주변 곳, 내 방안 한 칸, 두 칸, 세 칸. 하지만 강산은요, 어떻습니까? 강산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내 집 주변에 펼쳐져 있는 멀리 있는 것이죠, 그죠? 시선이 원경으로 바뀐다는 거 배웠었죠, 그죠? 예,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망매가에서 이 의미상 세 덩어리의 구성, 발단, 전개,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의 전환하는 이러한 의미 구조가 시조로 이어져 내려온다, 전통이 계승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시조의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향가, 19채 향가에까지 가서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